우리 지역 시민들의 뜨거운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우리가 사는 세상의 오주은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이곳은요, 구미시 인동의 SOS 상담센터인데요. 오늘 이곳에서는 어떤 분을 만나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미 SOS 시민상담센터 센터장 이미영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 손을 이렇게 다소곳하게 모으시고 인사를 정말 정직하게 하시는데 정말 보기 좋습니다. 지금 상담센터의 센터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신데 SOS가 붙어서 그런지 좀 긴급한 상황을 상담을 하시는 건지 이 센터에 대해서도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긴급하게 도움을 요청하라 라는 뜻에서 SOS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고요. 네. 저희 센터는 유아부터 성인들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네. 마음이 아프거나 힘들 때 뿐만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에요. 요즘에 좀 이제 코로나 블루 이렇게 해서 우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직업군과는 다르게 이 심리상담센터 쪽으로는 굉장히 또 바쁘셨을 것 같아요. 요즘 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직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학교나 기관, 단체들에서 새로운 일상생활에 적응하려는 움직임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도 많고 원래 3월, 4월이 1년 중에서 상담이 조금 많은 달인데 네. 올해는 유난히 더 저희 센터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3월이랑 4월이 제일 바쁘신가요? 특히 학교 등에서 이렇게 모든 것들이 시작되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이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또 3, 4월이라고 해서 좀 봄을 타시나 그래서 우울하신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건 아니군요.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게 이 센터장님께서는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심리상담센터 쪽에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되셨나요? 이런 질문 사실은 뭐 여러 번 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평범한 학생이었고 네. 우연히 입학한 학과가 나쁘지 않았어요. 저에게. 네. 그리고 학교 생활 열심히 재밌게 하다가 99년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지금까지 쭉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시시하죠, 그렇죠? 아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이렇게 진로 특강을 나가보면 아직 내 꿈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하는 친구들을 간혹 만나게 돼요. 근데 네. 그런 친구들에게 절대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지금 나에게 주어진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보면 그곳에 새로운 길이 또 생긴다. 그러니 지금 현실에 충실하자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조금 부끄럽지만 하게 되었어요. 그럼 이 일을 이렇게 꾸준하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오신 케이스인데 저희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보면 좀 상담을 유독 잘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네네. 센터장님도 약간 그런 쪽이셨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고 함께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네. 그래서 이 일이 적성이 잘 맞았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생각해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친구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약간 독재자 같은 성격이어서 네. 그래 그런 친구들 보면 너무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노년층부터 이렇게 어린층까지 많이들 상담을 오시는데 주로 좀 자주 받는 질문이 어떤 질문인가요? 굳이 꼽자면 네. 우리 아이가 정말로 심한가요? 혹은 내가 잘 키우고 있는 건가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키우면 될까요? 네. 그리고 이제 내가 당사자일 땐 내가 심한가요? 상담을 받아야 될 정도인가요? 받으면 나아지나요?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자주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난감하고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센터장님은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좀 어떠신가요?
그런 상황에서 명확한 답을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사실은 그건 누구도 정답을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황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다라는 네. 부분들이고 그 과정을 함께 나누어 가면 분명히 더 효율적으로 잘 지나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믿음과 신뢰를 드리는 거죠. 원장님께서는 이 상담을 하실 때 좀 철칙 같은 게 있으신가요? 매트릭스 영화를 만든 워셔스키 자매, 지금은 자매죠, 그죠? 네. 그 분들이 하신 말씀이 내가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가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제가 그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보면 이용자분들, 내전자분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꿈만 꾸지 않고 실제로 갈 수 있도록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정도를 걸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상담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원칙이라면 원칙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위로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그냥 위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위로라는 주제입니다. 좀 어떻나요, 주제가? 누구나 기다리고 있었을 아주 시기적절한 주제다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이 센터장님께서는 또 다른 분들에게 위로를 많이 주고 계시지만 본인이 위로받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니면 센터장님만의 좀 위로를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네, 이만하면 잘했다. 네. 수고했다. 괜찮다. 이런 말들을 제 스스로 이렇게 잘했어. 이만하면 괜찮아. 오늘도 수고했어. 특히 오늘도 수고했어. 이건 밤에 잘 때 꼭 해주거든요.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오늘 수고 안 했는데 수고했어 이렇게 해줘도 되나요? 수고를 안 할 리는 없죠. 그죠? 내가 어떤 거라도 수고를 했다. 내가 하루 종일 집에 머물렀더라도 거기에 분명히 나의 수고가 있어요. 그런 긍정성을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주말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쉬고 싶은데 그럴 때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가 가버리면은 정말 그 말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수고했다 이렇게 해주는 게 좋나요? 쉼이라는 건 네. 또다시 일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잘 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즐기셔도 괜찮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블루로 우울감을 좀 가지시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어떻게 해야 도움이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간단하게 실험 하나 해볼까요? 지금부터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네, 절대로. 네. 자, 어떠셨어요? 정말 코끼리 생각이 안 나요? 코끼리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쵸? 네네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길 때 그걸 안 해야지 하면 더 거기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안 해야지 하기보다는 이럴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대체 활동을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그냥 여기다가 두고 네네. 다른 활동에 집중을 하면 훨씬 더 이 부정적인 생각이 머무르는 시간들이 짧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활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어느덧 또 마지막 질문을 할 때가 왔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위로와 이렇게 힘을 주시고 계신 센터장님. 센터장님께서는 최근에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을 앞두고 저도 굉장히 긴장하고 걱정을 했었는데 제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했다, 수고했다, 네. 이만하면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all the things she did. And it was called yellow. So
네, 오늘은 마음의 치유, 위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로 만나볼 분은 누굴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저희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재직 중이고 한국힐링아트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효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힐링 아트센터의 센터장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네. 힐링이란 단어를 들으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단어기도 하고 힐링을 지금 빨리 하고 싶기도 한데 네. 이 힐링 아트센터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아트센터는 뭘 하는 곳인지 또 네.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치료라는 그 단어에 대한 사람들이 좀 생소해하는 그런 좀 또 문턱이 좀 높은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그 꼭 치료보다는 치유, 마음이 힐링되는 게 저는 치유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힐링 아트 센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힐링 아트 센터에는 다양한 연령층이 상담을 받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아니면 힐링을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나요? 그 힐링도 하지만 주로 이제 그 문제, 본인의 문제를 잘 모르는 뭐 예를 들어서 부부 상담이나 네. 또 부부 갈등 있는 분들이 그 고민 어떻게 그 극복을 할까라는 문제로 지금 최근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치유와 치료, 심리 치료는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가고 네. 치유는 좀 단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군요. 네,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이 울적하신 분들도 많을 테고 좀 해외여행도 못 가서 약간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분들이 유독 좀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네, 네. 좀 바쁘시지 않았나요? 어떠셨나요? 네, 보통 한 50분 정도에서 1시간을 상담하는데 그 맺힌 어떤 것들이 많다 보니까 친구들도 잘 못 만나고 또 학교도 잘 못 가고 직장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그 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상담 이렇게 쉬러 와서 엄청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경우가 많은데 요즘 사람을 잘 만나지 못하는 데서는 그 우울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또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고 많은 분들을 볼 것 같은데 좀 센터장님께서 가장 뿌듯했을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네.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제가 그 심리치료를 했는데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현재 보람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볼 때 가장 기쁘고요. 특히 이제 지금 기억이 나는 그 아이 중에 13년 전인데요. 네. 그때 이제 비행 여중생으로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여중생들 요즘 그 비행 여중생들은 보면 중학생들이 제일 무섭다 하잖아요. 네. 내 수면제도 가지고 다니고 글쎄 삶의 어떤 의미나 이런 거를 잃었던 아이들이 이제 상담을 좀 그런 아이들은 좀 장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넘게 했는데 혼자만 받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상담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 아이가 이제 잘 학교 잘 다니고 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서 지금 현재 아이가 9살인데 네. 얼마 전에 찾아와서 그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뿌듯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영향력 많이 네, 끼쳐주시기 네. 바라고요. 네, 네.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좀 힘드신 순간도 많았을 것 같아요. 네. 좀 언제가 힘들었나요? 내담자들 이렇게 만나보면 문제가 분명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렇게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분들도 그래도 계속 꾸준히 상담을 하면 좋아지시긴 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 우울한 사람들은 남은 탓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본인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좀 투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이제 좀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제가 볼 때.
네, 이렇게 상담 일을 하시다 보면은 네. 좀 사람들이 좀 잘 상담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들이 꽤 있잖아요. 좀 네.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릴 때 그 무엇이든지 일이 떠오르는 대로 한번 그려보세요라고 하면 많이 이렇게 좀 그림 그리는 걸 좀 두려워하거나 네. 좀 머뭇거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상담사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빨간색으로 칠한다라고 하면 나의 심리를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부족해서 좀 네.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이제 다른 뭐 점토나 다른 다양한 어떤 미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네, 제가 이 영화 기생충을 봤는데 네. 보니까 거기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미술로 심리 치료 이렇게 미술을 하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보통 그 투사 검사라고 미술에서 그 심리 검사를 할 때 진단법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진단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인데 그 기생충에 나오는 그 집 아이는 굉장히 심리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창의력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그 복잡한 아이들은 그런 그 정말로 그 이상한 네. 그야말로 이상한 그림을 그려요. 근데 거기서 이제 치료사 역할을 하면서 상담자 역할을 하면서 마치 전쟁이처럼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건 잘못된 그 왜곡된 거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단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을 아주 이렇게 그 작게 그렸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좀 통계적으로 그런 이제 왼쪽에 치우쳐서 그렸고 아주 작게 집을 그렸다면 자존감이 낮을 확률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통계적인 거고 반드시 그 아이가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해답을 그렇게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본인만의 이제 문제 또 그렇게 상담을 조금 해야 되는 상황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 혼자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한데 좀 오기도 두려워하시고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상담이란 본인의 어떤 그 문제점 이런 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는 그 어느 곳에 사는지 잘 안을 비밀로 하려는 분도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동네에서 오신 분들은 그런 경우는 이제 신뢰감이 형성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물으면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그만큼 뭔가 알려지는 거에 대한 남들에게 이렇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상담을 받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기를 내서 상담을 받게 되면 인생이 달라진달까요? 네. 삶의 의미가 달라질 텐데도 그렇게 좀 용기 내기가 좀 힘든 것 같고 오늘은 자신을 위로하고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 토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하루하루 빨리빨리 지나가고 있는 요즘에 저는 놓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원장님께서는 어떤 걸 놓치고 살아가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사람들과의 그 대인 관계 네. 많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이렇게 대화도 많이 하고 네. 또 자기 발전도 이루고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을 못 만나니까 집에서 책만 보고 또 짚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 상담소도 한 3개월 쉬었거든요. 네네. 코로나 염려도 되고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사람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게 가장 그 중요한 걸 놓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센터장님께서는 이 상담을 하시면서 좀 마음이 아팠다 할 때가 언제가 있을까요? 네, 가족으로부터 폭력당하는 그 사람들, 예, 가장 소중하게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폭력이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그분들도 희생양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폭력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피해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부모님으로부터 가장 소중한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굉장히 그 상처는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서로 이제 가족주를 하면서 용서하고 또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가족이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상담을 받지 않으면 가족이 이렇게 또 그 폭력하는 사람들은 상담을 잘 받으려 하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피해자들이 많이 받죠.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맞았다, 뭐 힘들다, 뭐 죽고 싶다 이런 말을 할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란 위대하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참 힘든 시기지만 우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래도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아무리 힘든 상황도 잘 치유하고 잘 극복하고 그래서 힘을 내서 잘 살아가기 때문에 저는 참 위대하다고 봅니다. 상담사란 행복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봅니다. 마음에 고통이 있으신 분들을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마음에 위로를 주고 안정을 찾아줘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때문에 행복 바이러스 전파자라고 봅니다. 요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힘든 상황인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슬기롭게 극복하길 바랍니다. 파이팅 하세요.